코비드-19로부터의 심한 질병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귀화와 귀화의 자녀, 그리고 고령의 가족 구성원들이 백신과 부스터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이 높은 마스크를 사용하세요. 뉴욕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nyc.gov/백신파인더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이일 국립경제사회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공급망 위기를 심화시켜 올해 전 세계 물가 상승률을 3%포인트 정도 끌어올릴 것이라면서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또 공급 문제가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내년 전 세계 GDP를 1%포인트가량 깎아먹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이 피난민 수용과 군비 확장에 더 많은 예산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번 전쟁의 영향을 평가하며 신중하게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전쟁이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았던 각국 경제에 또다시 주름살을 들이울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이 또다시 피해를 입고 각국의 통화, 재정 정책도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의 제재로 티타늄 공급망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항공기 제작업체들도 대체 공급망 확보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티타늄은 무게가 가볍지만 강도는 우수해 항공기 동체나 터빈의 날개, 인공위성, 국제우주정거장의 주요 소재로 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여러 차례 경제 제재를 발동하자 보잉, 에어버스, 롤스로이스 등 항공기 제조업체는 잠재적인 수출 봉쇄 방어책으로 새로운 티타늄 공급업체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망 차단은 항공기 생산의 최대 약제인 만큼 위험 방지 차원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보면 러시아의 티타늄 매장량은 중국,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3일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의 러시아 재벌인 블라디미르 포타닌이 이사회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적 니켈 생산업체 노르니켈의 대표인 포타닌은 전 세계 부호 순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인사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2002년부터 이사로 위촉된 포타닌의 사임 이유를 명백히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포타닌의 사임 사실을 공표한 뒤 미술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라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20년간 구겐하임에 거액을 기부하고 각종 전시회를 후원해온 포타닌이 이사회에서 나가는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포타닌은 러시아 재계에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힙니다. 애플이 오는 8일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본사 애플파크에서 신제품을 공개하는 특별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행사에서 저가형 아이폰 모델과 신형 아이패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가형 아이폰에는 5세대 이동통신 기능과 지문 인식 장치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 SE란 저가형 모델을 팔고 있는데 여기엔 5G가 탑재돼 있지 않습니다. 새 아이패드는 중간급 모델인 아이패드 에어를 업데이트한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은 또 최신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5.4도 선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는 마스크를 쓴 채로 얼굴 인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포위된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일제히 강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국채 채무 불이행 상태인 국가 부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한꺼번에 6계단씩 낮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의 채무 상환이 불투명해졌으며
러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치는 러시아 신용 등급을 종전 BBB에서 B로 낮추고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습니다. 피치는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번에 6계단이나 낮아진 것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 당시에 한국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달 7억 달러 규모의 국채가 만기를 맞는데 일부 자산 동결과 다른 제재로 부채 상환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작가 르네 마그리트의 대표작인 빛의 제국이 런던에서 개최된 소더비 경매에서 익명의 경매 참가자에게 팔렸습니다. 가격은 7,795만 달러로 지금까지 거래된 마그리트의 작품 중 최고가입니다. 이 작품은 주택가의 밤 풍경과 대낮 푸른 하늘의 조합이라는 초현실적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마그리트가 빛의 제국이란 이름으로 그린 17개의 작품 중 이번에 낙찰된 작품이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이번에 경매된 작품은 작가와 가까운 예술작품 수집가 피에르 크로에이트의 딸인 엠마리를 위해 그린 그림으로 그동안 엠마리의 가족이 소유했습니다.